네, 소방 설비 중에 소화 설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있습니다.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라고 하면 물도 될 수 있고 분무, 스프레이처럼 뿌려 나가는 그런 어떤 어, 그 내용물일 수가 있죠. 그리고 포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분말 형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어떻게 보면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그 냉각으로 굉장히 저온으로 압축된 용기 안에 있죠, 그죠? 근데 그 이산화탄소는 어떤 산소를 차단하고 질식과 냉각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발포를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여러분 신부화재라고 하죠. 그 어떤 그 직모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의자 시트들 있잖아요. 만약 이런 데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의자 시트에서는 계속 안에 내용물들이 계속 화재가 나는 건 불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어, 옷이나 아니면 직모나 이런 어떤 것들의 그 신부 화재 그런 것까지도 다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이 굉장히 좋은 게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화재 발생 시 이산화탄소나 그리고 분말 형태의 어떤 설비인 거죠. CO2 그리고 대표적인 게 할론도 질식이나 냉각 효과에 굉장히 뛰어나지만 이게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거의 사용은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기체, 별로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은 그런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 이게 소화 어떤 청정 약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어떤 장비에 예를 들어 이제 뭐 IT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렉 장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AI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실들을 많이 사용을 요즘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이산화탄소 아니면 불활성 어떤 기체들로 이용해서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단지 불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전에 청정약재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는데 요즘은 명칭이 바뀌었죠.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프링클러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화 설비 장비이죠. 스프링클러. 자, 스프링클러는 후반부에 또 배우겠지만 어떤 감지기하고 또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스프링클러는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가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으로 용해 이탈되어 방수구가 개방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디플렉터라는 게 있습니다. 디플렉터가 있고 중간에 감지기가 있고 이런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배관이 있겠죠. 자, 요게 프레임이고 이것을 감지기랍니다. 감지기. 요거를 디플렉터랍니다. 디플렉터. 요 감지기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지만 일단 이 감지기가 어떤 특정 온도 이상으로 외부에서 감지가 되면 얘가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서 물이 앞으로
분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 물이 분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디플렉터라는 것에 물이 반사가 되겠죠, 그죠? 물이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돼서 이렇게 뿌려지는 거죠. 자, 요거는 상향식. 제가 상향식을 예를 든 거고, 이렇게 하면 배관의 어떤 천정 마감재, 실링이 없는 구간에는 배관 위에다가 설치를 해서 더 넓게, 밑에다 설치를 하면 반경이 요만큼이지만 위에다 설치를 하면 반경이 더 넓어지겠죠, 그죠? 요 상향식을 제가 예를 든 건데, 스프링클러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디플렉터가 분사 산란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감지기가 가멸체가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폐쇄형이라고 하고 없으면 개방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폐쇄형에는 습식과 건식과 준비 작동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식에는 일제 살수식이 있습니다. 개방이 됐기 때문에 불이 나면 일제히 살수를 합니다. 그냥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빨리 진화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종이 공장이나 여러 가지 화장지 공장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는 일제 살수식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재산상 피해가 엄청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스프링클러를 어느 부분적으로 또 이제 설계를 잘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건식 배관도 있습니다. 건식 배관. 어떤 약재를 질소를 발사해서 순간 진공 상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불을 끄게 하는 그런 원리. 그래서 이 폐쇄형, 불이 나면 요 가멸체가 떨어져 나간다. 나감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공기나 1차적으로 질소가 나오거나 아니면 물이 나오거나 하는 그런 방식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가멸체가 있으면 폐쇄형, 없으면 개방형입니다. 자, 습식은 여러분들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스프링클러가 있고 자, 일단은 여기가 수조가 있어야겠죠. 그죠? 수조가 있고 다음에 이렇게 기동용 수압 장치. 압력이 떨어지면 압력을 보내는 그런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제어반이 있겠죠. 제어반. 중앙통제실에서 다 제어를 합니다. 자, 3개 정도 있다고 치죠. 자, 여기에는 밸브가 있습니다. 알람 밸브. 자, 습식은 우리가 보통 여기를 2차 측이라고 하고 여기를 1차 측이라 합니다. 요 밸브를 중간으로 두고 1차 측, 2차 측이라 합니다. 요 수조하고 이런 어떤 제어반에 가깝게 먼저 형성되어 있는 주 배관들을 1차 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차 측에 스프링클러 헤드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요 2차 측에는 습식은 가압수가 있겠죠. 물이 차 있겠죠. 물이 차 있습니다. 물이 차 있다가 불이 나요. 불이 나면 가멸체가 튕겨져 나가면서 물 분사를 합니다. 물 분사를 하다 보면 여기에 차 있는 압력으로 인해서 물 분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죠.
근데 물 분사를 하다가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알람 밸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알람 밸브가 열리면서 이 수조에 있는 물이 이쪽으로 공급이 되겠죠. 물이 공급이 되는데 물이 공급이 되면서 또한 압력이 떨어집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이 기동용 수압 장치가 발동을 해서 압력으로 밀어주게 돼 있어요. 그 밀어주는데 그 밀어주는 모든 방식을 이 제어반에서 통제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개념 쉽죠? 자, 습식은 1차 측도 물, 2차 측도 물입니다. 물. 읽어볼게요. 가압된 물이 배관의 헤드까지 차 있어 화재 시 자동으로 살수하게 되겠죠. 그 알람 밸브가 감지하여 어떻게 돼요? 알람 밸브가 감지를 하면 따라락 울립니다.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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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하면서. 그러면 경고 음도 들리고 사이렌 막 발동하면서 화재가 났다고 막 때려줍니다. 그러면 스프링클러가 펌프가 이제 여기에 있는 펌프들이 가동한다는 얘기죠. 헤드에서 급수하는 방식 가장 일반적이고 간단하고 즉시 소화가 가능하다.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일반 거실, 뭐 사무실, 숙박업 등에 사용이 되겠죠. 자, 요 건식 방식이 있습니다. 건식 방식. 건식 방식은 습식 방식과 똑같습니다. 자, 2차 측에 뭐가 있어요? 2차 측에 가스가 있죠. 가스. 2차 측에 가스. 건식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여기에는 가스가 차 있다는 거죠. 아니면 공기가 차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또 방식 똑같습니다. 수원에서 1차 측 밸브까지만 물이 채워져 있고 2차 측 헤드까지는 질소나 뭐 다른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다는 거죠. 화재가 발생하면 열에 의해서 요 가형편, 요 가멸체가 녹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개방이 되고 건식 밸브가 이를 감지하죠. 그래서 경보 울리고 펌프를 가동하고 1차 측 가압수가 이제 여기 또 떨어지겠죠, 당연히. 이게 압력이 떨어지면 1차 측 가압수가 이제 물이 올라갑니다. 물이 올라가서 살수가 시작되는 거죠. 그죠? 자, 이 건식 배관은 장점이 뭘까요? 장점이 물이 없기 때문에 동결에 대해서 동파가 안 일어나겠죠, 그죠? 외부 스프링클러가 많이 또 지나다니는 그 구간이 어떤 곳이냐 하면 우리 건물 들어가면 필로티 있죠, 필로티. 필로티 상부나 아니면 외부 복도들이 있습니다. 외부 복도를 통해서 내부로 진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배관들, 스프링클러 배관뿐만 아니라 다 열선으로 감싸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실수하는 부분들이 거기서 실수를 많이 해요. 작업을 하다가 열선을 안 감싸고 배관을 안 감쌌어요. 그리고 그냥 보온재로 덮어 씌우는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 나중에 배관 동파돼서 다 보면 시공을 안 했네, 열선을 감싸지 않았네, 그 다른 팀이 와서 감싼 줄 알고 그냥 덮었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 건식 배관은 동파가 일어나지 않는 아주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랭지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습식보다 설비비가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이제 소화 시간이 소요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압축 공기를 채운다고 했는데 처음에 진화를 할 때 공기를 불어넣으면 더 많이 잘 어떻게 탈 수도 있겠죠. 이제 어떤 A급 화재, B급 화재, C급 화재인지 어떤 화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건식, 배관 방식을 할지 어떤 방식을 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자, 준비 작동식 방식이 있습니다. 준비 작동식 방식은 굉장히 또한 중요한데, 준비 작동식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처음에 화재가 나면 2차 측 헤드가 먼저 감지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위에 감지기가 있습니다. 감지기. 후반부에 배우겠지만 뭐 정운식 감지기든 어떤 차운식 감지기든 아니면 뭐
스포트형의 어떤 열 감지기든 어떤 감지기든 간에 이 감지기가 먼저 감지를 합니다. 연기가 나거나 하면 먼저 불이 나면 불이 확 나기 전에 연기가 살살 피어오르겠죠. 연기를 먼저 감지를 합니다. 연기가 감지가 되면 안에 내부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온도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A 감지기가 있고 B 감지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A 감지기하고 B 감지기인데 A 감지기 또는 B 감지기 어느 하나만 감지가 됐다고 하면 바로 어떻게 돼요? 경종을 울리죠, 경종. 경종을 울리고 사이렌을 울리고 대피하라고 1차적인 신호가 납니다. 그리고 대피를 해요. 두 번째, 근데 이 감지기가 좀 있다 보니까 A 감지기, B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를 했어요. 진짜 화재가 났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경종을 울리고 사이렌 대피하라고 하고 화재 경보가 발휘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 이 감지기에 의해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탈락을 하죠. 감열체가 탈락을 하면서 물을 분사하게 됩니다. 물을 분사하면서 똑같이 건식과 습식 어떤 방식 똑같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자, 요거는 건식하고 똑같습니다. 건식. 자, 1차 측 가압수를 물론 당연히 채우고 2차 측은 저압 대기압에 공기를 채워놓고 화재가 발생하면 감지기가 먼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감지기가. 요거 준비 작동식은 요게 먼저예요. 요게. 감지기가 작동을 하고 준비 작동 밸브가 개방된다는 요 준비 작동 밸브가 어떤 알람 밸브 그리고 요 건식 배관은 뭐 플렉시블 밸브라고 합니다. 똑같이 준비 작동식도 준비 작동식 밸브는 알람 밸브 또는 플렉시블 밸브라고 하죠. 여하튼 준비 작동식 밸브가 개방된과 동시에 가압 펌프가 작동을 하고 1차 측 이제 가압수가 2차 측으로 유입돼서 물이 분사한다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준비 작동식은 동결 우려가 있는 어떤 옥내외 주차장이나 로비 공장 창고에 사용이 된다. 이 준비 작동식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영리하죠. 그죠? 감지기를 통해서 처음에 A 감지기가 먼저 경종을 울리고 대피시키고 이거는 어떤 단순 오류가 아니네. B 감지기가 또 감지를 하네. 그러면 그때 양쪽에 다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불이 났네 하고 조치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스프링클러 방식이 이런 방식인 것을 여러분 꼭 숙지를 해주시고요. 이 개방식은 뭐냐? 개방식은 감열체가 없는 거죠. 감열체가 없고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방식이다. 항상 스프링클러 헤드에 요 감열체가 없다. 항상 불이 나면 어떤 요 제어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앙 통제반에서 바로 물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화재 시 배관의 모든 헤드가 개방된다. 그냥 화재 시 모든 헤드가 일제 그냥 개방돼서 살수를 해버린다. 헤드의 가용 합금편이 없는 구조로 화재가 감지되면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함과 동시에 처음에 뜸을 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쏴버린다는 거죠. 경종을 울리고 펌프를 가동하고 일제 살수식으로 이제 급수를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스프링클러 헤드를 그렸는데 반자가 없는 곳에는 이제 살수 방향을 상향으로 하고 상향형이라고 하고 그리고 반자가 있는 거는 하향으로 하죠. 근데 측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측벽은 측벽형이네요. 실내 벽 상부에 설치를 하고 실내 벽면 폭 9m 이하인 경우에 사용을 한다. 자, 스프링
쿨러 헤드의 개수입니다. 헤드의 개수는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아파트는 폐쇄형일 때 아파트는 10개,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죠. 그리고 지하 역사나 지하 상가 이런 데는 30개를 최대한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고요. 아파트는 10개, 그 외에는 30개다. 자, 스프링클러 설치 간격, 이 수평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뭐 요즘 공연을 많이 하죠. 뭐 무대부나 특수 가연물이 있는 그런 장소에서는 수평거리가 1.7m.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방사를 하면 요 거리가 요 수평거리가 1.7m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1.7m마다 요게 1.7m마다 되겠죠? 그죠? 1.7m 거리만큼 되고 이런 기타 구조나 내화 구조나 레크식 창고, 요 레크식 창고는 여러분 그 요즘 마트하고 백화점하고 또 극장하고 뭐 놀이시설물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어떤 이케아나 뭐 스타필드나 이런데 바닥에 레크식 창고 굉장히 초평탄이죠. 평탄한 곳에 가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런 레크식 창고일 때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거리가 이제 2.5m 레크식. 아파트는 3.2m. 아파트는 3.2m. 이 아파트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는 스프링클러 간격이 3.2m이다 라고 이 부분은 암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가 아파트는 10개, 수평 거리는 3.2m이다. 자, 스프링클러의 방수 압력은 0.1MPa이네요. 방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방수량 80리터. 우리 옥내 소화전의 방수량은 어떻게 됐죠? 130리터였죠. 옥외 방수량은 어떻게 됐죠? 350리터였죠. 그 스프링클러는 80, 130, 350 정도는 우리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소화 수량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화 수량. 적어도 20분은 견뎌야 되기 때문에 20분이니까 8, 2, 16, 1.6톤, 1.6톤이죠. 그리고 여기에 설치 헤드수를 곱한 양을 소화 저수조의 용량으로 봤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몇 개였어요? 10개. 그리고 판매시설 외에는 30개를 본다. 자, 여러분 드렌처 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드렌처 설비는 건물 외벽에 여러분들 그 시장이나 아니면 건물에서 건물로 그 화재가 이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서 발화가 됐으면 요 건물만 태우고 끝나야지 또 계속 전파가 되겠죠. 그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 외부,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외부에 드렌처를 설치해서 분무를 만듭니다. 이렇게 막 분무를 만들면 내부에서 발화가 되었든 외부에서 되었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진 않겠죠. 이 효과를 수막 효과라 합니다. 수막 효과. 그래서 드렌처 설비는 수막 효과를 이용해서 건물에서 다른 건물로 화재가 전달이 안 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경보 설비입니다. 경보 설비. 경보 설비는 가장 큰 화재, 화탐이라고 합니다. 화재, 자동 화재, 자탐이라 하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 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계 기구를 얘기하죠.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있고, 그리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있고, 다 비슷한 감지기들입니다. 그리고 비상 경보 설비가 있고, 시곡 경보기, 비상 방송 설비, 자동 화재 속보 설비, 통합 감시 시설, 누정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 실제로 불이 나면 가스도 차단되고 누설이 될 수가 있고, 전기도 차단되고 전기에 의해서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소리로, 그리고 뭐 빛으로, 어떤 사이렌으로 굉장히 어떤 사람들한테 오감으로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설비를 경보 설비라고 하죠. 다 보시면, 여러분들 분류를 보시면 만약에 분류에 경보 설비가 아닌 것 해서 소화 설비 딱 넣어놓으면 그게 답이 되겠죠. 경보 설비가 아닌 것, 뭐 연결 송수관 설비, 이거는 소방관들이 진행한다고 했죠, 그죠? 자, 경보 설비는 빛을 발사하고 소리로 때려주고 여러 가지 경종을 많이 울리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다 보면 경보, 경보기, 비상 경보, 단독 경보, 화재, 속보, 다 용어들이 이렇죠. 충분히 구분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을 자동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천정이나 반자, 그리고 옥 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를 해야겠죠. 실내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를 해야겠죠. 그죠? 여기 기준입니다. 스포트형 감지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않도록, 면이 이런데 45도 뭐 이렇게 설치를 한다거나, 감지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원점 감지기 주위에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곳으로 설치한다. 그러니까 왜 20도냐 하면, 여러분 아침 저녁 기온이 10도씨 이상 차이 날 때가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창문을 좀 개방해 놓으면 아침에는 뭐 0도였다가 갑자기 이제 햇빛이 들어오고 하면 온도가 쭉 올라가죠, 그죠? 막 10몇 도 되고. 약 한 20도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보면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알람을 주는 겁니다. 문제 보면 이걸 뭐 10도 뭐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감지기의 분류입니다. 감지기는 열, 연기 두 군데 차동식이 있고 정온식이 있습니다. 일단 차동식 어떤 차이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변 온도 상승률, 주변의 온도 상승률이 갑자기 높아지는 거죠. 주변 온도,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온도가 1분 안에 스물스물 올라가더니 1분 안에 15도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갑자기 온도가 스물스물 올라가면서 1분 내에 15도가 상승을 하는 거죠. 주변 온도 상승률, 주변의 온도 상승률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갑자기 높아졌을 때 이 열 감지기인 차동식 감지기가 발동을 합니다. 자,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느냐?
화기를 취급하지 않은 그냥 일반 사무실이나 연구실, 학교 이런 데 설치를 하는 거죠. 이것은 다이아프램이라는 어떤 그런 원리가 있어요. 다이아프램. 차동식이 다이아프레임은 열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금속물을 얘기하죠.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점 열에 의해서 점점 움직여요.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맞닿습니다. 맞닿으면 얘가 뭔가 이상이 발생했구나. 뭔가 열에 의해서 뭔가 실내가 많이 높아졌구나라고 감지를 하고 경종을 때려주는 거죠. 자, 정온식은 뭡니까? 정온식은 정해진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작동할 때 정해놨다 이거죠. 그냥 내가 뭐 70도에 정해놨어요. 아니면 80도로 정해놨어요. 정해진 일정한 온도 이상으로 작동이 될 때, 근데 이제 온도가 원래 높은 곳인데 예를 들어 뭐 치킨집에 열이 항상 많죠. 그죠? 기름에 의해서 열이 항상 많고 음식점에 어떤 주방은 항상 열이 많잖아요. 그죠? 열이 많은데 열이 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어떤 뭐 15도 이상으로 높아졌다가 그러니까 화력을 굉장히 세게 해서 음식을 빨리 만들어요. 그러면 15도 이상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하지만 15도 이상 높아져도 그 내 공기가 예를 들어 7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60도, 70도 이상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겠죠. 그것을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일정한 온도 70도, 75도, 80도를 맞춰놨어요. 그 이상 올라갔을 때 감지를 하는 것이 정온식이다라고 보죠. 정온식. 열은 차동식, 정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어디 있냐? 보일러, 주방, 다량의 열을 취급하는 곳에 설치를 한다. 이 원리는 이제 바이메탈이라 합니다. 바이메탈인데 온도가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이 바이메탈이 내가 70도로 맞춰놨어. 70도네? 하고 얘가 탁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금속하고 딱 붙으면서 얘를 때려주면서 얘가 이제 감지를 하는 거죠. 그 경종을 울리고 수신기로 보내게 되는 거죠. 자, 이 보상식은 뭐 거의 우리 국내 사용하지 않습니다. 차동식과 정온식의 기능을 합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연기 감지기. 연기는 어떻게 감지할까요? 얘는 열에 의해서 이런 금속들이 움직여서 붙어서 알람을 주는 거고, 요 연기 광전식은 이제 스포터형인데 연기 속 미립자가 산란 반사를 일으킬 때 작동을 한다. 그러니까 요 연기 속 어떤 광전식은 안에 뭐 레이저가 이렇게 막 나옵니다. 원래는 요 패턴으로 레이저가 나오는데 연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연기 입자에 의해서 막 부딪히면서 산란을 일으키죠. 어떤 연기다. 뭔가 불이 나는 거네라고 감지를 해주는 게 광전식 감지기입니다. 광전식 감지기. 자, 이온화식 감지기가 있어요. 이온화식 감지기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하여 연기를 감지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그 중에 차동식과 정온식 그리고 광전식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발신기. 발신기가 뭐죠? 이렇게 생긴 빨간 버튼이 있고 여기 발신기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 옥내 소화전 함 위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발신기인데 이게 발신기인데 수동으로 손으로
엄지로 뭐 검지로 꽉 누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수신기로 갑니다. 수신기. 수신기로 가서 음향기에 가서 막 사이렌을 울리는 거죠. 자, 이것의 발신기의 설치 높이는 0.8에서 1.5. 대부분 다 0.8에서 1.5 이하입니다. 우리 뭐 방수구, 소화전화면 방수구도 1.5 이하로 설치를 했듯이 대부분 다 발신기는 0.8에서 1.5 이하. 그리고 각 층마다 설치가 돼야겠죠. 발신기 사이의 수평거리는 25m. 여러분 그 방수구, 소화전화면 방수구도 호수를 쭉 뺐을 때 약 25m가 나가니까 한 그 사이에 어떤 실이 있다. 사람이 거주하는 그 실에서부터 25m 이내에 있는 것처럼 발신기도 각 층마다 25m 이내에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소형 소화기는 어떻게 됐죠? 20m 이내마다, 대형 소화기는 30m 이내마다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요 이제 발신기나 뭐 방수구, 소화전, 옥내 소화전 이런 것들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한다. 자, 수신기. 수신기도 마찬가지죠.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 이하가 돼야 되고, 수신기는 뭐 P형이 있고 소규모의 설치가 되고, 그리고 R형 대규모의 설치를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기도 각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결이 이것도 25m 이하고, 그리고 1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을 했을 때, 시험을 했을 때 90dB 이상의 음량이 송출이 돼야 됩니다. 출력이 돼야지 이제 그 혼잡스러울 때 그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소음이라고 하죠. 90dB 이상이면 굉장한 소음입니다. 그리고 경보 설비 중에 이제 두 번째로 시각 경보 장치가 있습니다. 시각 경보 장치. 청각 장애인용 뭐 객실이나 공연 공간, 거실 등에 설치를 하고, 공연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공연장, 집회장, 무대부에 설치를 하고, 바닥에서 얘는 2.5 이상 2m에서 2.5 이하 높이 위치에 설치를 하겠죠. 얘는 이제 0.8에서 1.5 미만은 사람이 무대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굉장히 먼 거리, 높은 층고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리에서 우리가 인지를 쉽게 하겠죠. 그래서 2m 이상 2.5m 이하 높이 위치에 설치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난 구조 설비입니다. 피난 구조 설비.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난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 또는 설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피난 기구가 있습니다. 피난 기구. 여러 가지 피난 구조를 하기 위한 어떤 실내에 있는 많은 인파들을 구조를 하기 위한 그런 설비가 되는 거죠. 이제 불이 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인파들이 고립이 됐어요. 고립이 됐을 때 사용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20분 불이 나서 여러 가지 소화 설비들이 작동하고 있지만 불이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커졌을 때, 그때 그 전에 탈출을 해야겠죠. 하지만 최후의 보류로 정말 탈출하지 못했을 때, 그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구조대, 그리고 미끄럼틀, 피난교, 피난 사다리,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 그리고 공기 안전 매트, 왕관기. 여러분들 왕관기는 많이 봤죠? 우리가 학원이나 이런 데 가도 학원 실내에 왕관기가 있습니다. 왕관기가 벽에 딱 고정이 돼 있고, 실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탈출할 수 있도록 왕관기인데, 이제 로프입니다. 로프로 몸에
감싸고 그리고 창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그 레펠, 여러분들 군대에서 레펠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레펠 탈 때 하는 식으로 그거를 잡고 천천히 내려오는 겁니다. 그 완강기. 구조대는 뭐냐 하면 창문으로 탈 수 있도록 한 긴 포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가 동그란 어떤 그 천으로 만들어진 원통형에 그쪽으로 막 통과하고 그 다음 게임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높은 데에서 그런 것처럼 마찰도 줄이고 충격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대가 있습니다. 긴 포대로 생겨서 거기에 사람이 미끄럼틀처럼 쭉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대가 있고 이런 미끄럼틀이 있습니다. 철제로 된 미끄럼틀이 있고 그 피난교. 이 피난교는 옥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피난 사다리는 발코니가 이렇게 있어요. 피난 사다리는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지만 뭐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이렇게 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층에서 대피를 옥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니까 다음 층으로 대피한다고 하면 사다리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사람이 일로 밟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사다리가 이렇게 생겨 있을 수 있어요. 측면으로 보면 옆에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위에 걸고 올라가고 또 잡고 위에 걸고 올라가고 하는 그런 피난 사다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인 피난 장비는 이렇게 피난 장비 있는 여기 사람이 이렇게 타는 거죠. 2인 이상 피난층으로 하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치인 거죠. 자, 승강식 피난기 건물 내부에 설치해서 승강기처럼 탑승하고 층에서 층으로 이동하는 그런 기구를 얘기합니다. 공기 안전 매트는 여러분들 아시죠? 안전 매트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안전하게 안착하는 그런 매트인 거죠. 자, 완강기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완강기가 있고 간이 완강기가 있습니다. 일회성 완강기인데 한 번 사용하면 두 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완강기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피난 기구는 뭐냐 하면 구조대 그리고 이렇게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다수인 피난 장비, 승강식 피난기 그리고 한 가지 더 완강기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치 장소는 노유자 시설 그리고 입원실이 있는 의원 그리고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 사람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입원실, 의원, 노유자 시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비상 조명등이 있습니다. 비상 조명등 이렇게 생겼죠. 비상 조명등 이거 이렇게 보셨죠? 여기서 조명이 스포트라이트가 팍 나오죠. 이 밝기가 1룩스랍니다. 1룩스. 항상 작동 시간은 20분 이상. 최소 20분은 견뎌야 되죠. 20분. 하지만 지하를 제외하고 11층 이상 또는
어떤 무창층인 도매 시장이나 뭐 지하 역사 이런 데는 무조건 60분 이상. 불이 꺼지면 굉장히 혼돈이 되고 굉장히 더 위험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상 조명등은 항상 60 이제 20분 최소 20분은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있습니다. 휴대용 비상 조명등. 설치 대상으로는 숙박시설. 여러분 숙박시설 가보시면 항상 비상 빨간 조명등이 있습니다. 그걸 딱 빼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거. 어떤 복도에도 있고, 그렇죠.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 되는 영화관. 영화관에 가도 있고, 지하 역사나 지상 상가 등이 있습니다. 유도등이 있습니다. 유도등. 여러분, 유도등. 유도등 보시면 이렇게 사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매달려 있고, 아니면 이렇게 표시된 거 있죠, 그죠? 이걸 유도등이라 하는데 24시간 항상 불이 켜져 있죠, 그죠? 왜 켜져 있냐면 불이 나서 전기가 나가도 불이 켜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계속 배터리 충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충전이 되고 있어서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 또한 20분 이상 작동을 해야 되는 거죠. 20분 이상. 똑같이 유도등도 비상조명등과 동일하게 11층 이상이거나 뭐 무창층 이런 데는 60분 이상 작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경보 설비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소화 용수 설비. 소화 용수 설비. 자, 소화 용수 설비는 우리가 소화 용수를 어디서 끌고 오죠? 외부 소화 용수 설비는 상수도에서 끌고 올 수도가 있죠. 그죠? 첫 번째 상수도. 두 번째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거죠. 소화 수조나 아니면 저수조. 전용 소화 수조가 있을 수 있고 저수조 우리가 화장실에서 쓰는 그런 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는 소방차가 상수도가 이렇게 시소가 오잖아요. 이렇게 소화전 이게 상수도 시수입니다. 시수. 건물 내로 들어오잖아요. 건물 내로 이것은 소화용이야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건물이 굉장히 클 수 있겠죠. 그죠? 소방차 진입이 쉬운 도로변에 그리고 소화전에서 건물까지 1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화전이 여기까지 140m 이하가 돼야 돼요. 140m 이하가 돼서 물을 공급받고 소화를 하는 거죠. 배관경은 상수도 배관이 75mm, 상수도 배관이 50mm 또는 75mm 이렇습니다. 뭐 100mm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또 큰 어떤 뭐 개발이 되는 곳이나 아니면 어떤 SOC 사업으로 그 시수가 커져야 된다라고 하면 100mm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75mm인데 요 수도 배관에서 100mm 이상의 요게 100mm 이상 요게 100mm 얘는 75mm 요것만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물하고 여기까지 140m 이하다. 소화수조하고 저수조는 그냥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저장해두는 설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요 채수구가 있습니다. 채수구. 소화수조가 외부에
이렇게 만약에 지하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그 채수한다고 하죠. 소방차가 물을 채수한 다음에 가서 화재 진압을 하는 데 사용하는 그 물을 뽑아내서 채수하는 것을 채수구라고 합니다. 채수구. 그 소방차가 이 채수구에는 2m 최소 소방차면 이게 2m 이내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저수조인데 땅속 깊이 만약에 소하수조나 저수조가 있다. 그러면 이게 4.5m 이상이 되면 물을 뽑아낼 때 아무리 압력이 강한 소방차라 하더라도 물을 뽑아내기는 힘들죠. 이럴 때는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한다 라는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화 활동 설비는 잠시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